저희가 딱 5명을 섭외하기 위해서 보낸 메일이 한 12,000건 이상 됩니다. 어중간하게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걸 걸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제 관심사이자 애착이 있어야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크리에이터 굿즈 플랫폼 샵앤픽을 운영하고 계시는 최영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 대표님 상당히 인상이 좋고 미남이시고 젊어 보이는데 실례지만 몇 년생이셔요? 저는 90년생입니다. 네. 사실은 90년생보다 더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요. 지금 현재 하시는 사업이 어떤 건지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이제 IP,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창작자들의 IP를 활용해서 이제 현물이나 콘텐츠 굿즈를 제작하고 그런 유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 크리에이터분들을 그분들을 내세워서 그분들의 굿즈를 만드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튜버부터 시작해서 뭐 아프리카 TV BJ 뿐만이 아니라 이제 웹툰이나 일러스트 작가, 게임 개발사 이렇게 IP를 가지고 있는 모든 창작자들의 굿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최 대표님 그 대학생 시절에 여러 일을 경험하시고 또 창업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일을 해보셨을까요?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해봤는데 맨 처음에는 사실 취업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취업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인턴을 접하게 됐습니다. 학생 시절에?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23살에 인턴을 접하게 됐는데 그 인턴을 하는데 강연이라는 장소에서 그 누군가 이제 나에 대한 꿈에 대한 얘기를 해줬을 때 그때 제가 사실 마음이 너무 이제 감동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그 인턴이 끝나자마자 강연기획사라는 이제 드림쉐어라는 이름으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인턴을 하셨던 회사는 강연기획사는 아니었는데 강연기획사를 새로 구성하시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인턴을 했던 데는 말 그대로 취업을 중개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이제 취준생들한테 이제 꿈을 심어주는 강의를 접하게 된 거죠. 네네네. 아이디어를 얻어서 직접 창업하실 때 드림쉐어. 네, 맞습니다. 네. 꿈을 나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좋은 뜻이네요. 그러면 그때 그 강연에 섭외를 하셨던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그 당시에 이제 직접 제가 섭외를 한 건 아니고 이제 회사에서 섭외를 한 걸 이제 제가 마케팅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감명 깊게 이제 봤던 이제 연사님이 뭐 파핀 현주님도 계셨고 뭐 이제 김미경 강사님도 계셨고 이렇게 다양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속에서 뭔가 끌어올라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섭외는 직접 하지 않으셨다는데 그럼 섭외는 뭐 어디가 하고 대표님 회사 드림쉐어는 어떤 역할을 하신 건가요? 그 당시에 드림쉐어를 했던 건 아니었고 이제 그 회사에서는 말 그대로 제가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강의를 같이 기획했던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드림쉐어라는 강의 기획사를 이제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최 대표님이 처음 이제 대학생 신분으로 인턴을 하게 된 곳이 취준생들을 취업 연결해주는 플랫폼 회사였고 거기에서 어떤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 강연 같은 것을 기획하고 진행했는데 그 경험 속에서 이제 섭외는 당연히 그 회사가 있었고 최 대표님이 그 진행을 맡고 이렇게 하시다가 독립해서 아예 강연 기획사를 설립해서 한 것이 드림쉐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상당히 그 좋은 사업이어서 계속 잘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좋은 강연 기획 사업 드림쉐어를 나중에 접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사실 그 당시에 창업 경험도 전혀 없었고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진짜 열정 하나만 가지고 이 열정으로 뭐든 성공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수익도 많이 저조하기도 했었고 또 어느 정도 수익을 끌어올릴 때가 됐을 때 이제 법적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강사비가 조금 낮아진다든지 이러한 이슈로 어쩔 수 없이 경제적 벽을 넘지 못하고 이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사전 인터뷰 때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빠뜨렸는데 강연 기획사 드림쉐어를 하실 때 강사를 섭외하시고 그럼 그 강사를 선보여서 강의를 어딘가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셨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홍보를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강연하시게 하셨나요? 어디에서? 일단은
회사 이름이 드림쉐어인 만큼 그 꿈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끔 저희가 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대부터 20대가 이제 메인이었었고요. 이제 장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다양하게 했습니다. 뭐 이화여대 ECC 극장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홍대에 있는 콘서트장 이런 곳에서 빌려서도 했었고, 상상마당 이런데. 네, 비슷한, 네, 네네. 그런 곳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데서 빌려서 했었고, 이제 모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마케팅을 좀 했다 보니까는, 뭐, 온라인상으로 뭐, 카페나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가지고 모객을 해서, 이제 그런 강의를 열었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 다음에 강연 기획사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사업은 어떤 걸 하셨었나요? 사실 강연 기획사랑 완전히 이제 따로따로 한 건 아니었고, 강연 기획사 폐업하기 거의 직전에 사업을 하나를 더 했었는데, 광고 대행사였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고, 주변에서 이제 제가 광고를 좀 잘 하니까 같이 해보자 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이제 시작하게 됐던 게 광고 대행사였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강연 기획사 하시면서 홍보를 잘 하니까 주변에서 너 광고 대행사도 해봐 이렇게 해서 시작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업으로 사실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사업도 상당히 잘 됐을 것 같은데 그 사업도 계속 하진 않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사실 굉장히 좀 슬픈 얘기인데, 사업은 잘 됐었습니다. 진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열심히 영업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은 계속 성장을 했는데, 이제 같이 동업하시던 분이 이제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예, 저는 이제 공동 대표라고 말은 표현을 하지만 사업자는 이제 그분의 사업자여가지고 좀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이제 광고비 집행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기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접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네요. 예,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광고 대행업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연상이 될 수 있거든요. 최 대표님이 당시 하셨던 광고 대행사 어떤 일을 무엇을 하셨나요? 제가 했던 광고 대행사는 네이버 매체에 이제 상위 노출을 좀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블로그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준다든지 하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그 사람들의 브랜드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에 이제 광고 대행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사기 피해를 당하시고 나서 상당히 충격이 커서 사업에서 떠나셨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좀 있었습니까? 사실 사업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공사장에서도 사실 일을 해봤고 막노동을 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도 일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행사 뭐 1일 요원이나 이렇게 1일 알바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막노동은 실례지만 어느 계절에 하셨어요? 거의 1년 내내 했습니다. 그래요? 거의 1년 내내 했었고. 근데 사실은 우리 좀 고생 전혀 안 해보신 것 같은 얼굴을 갖고 계신데 그리고 육체노동 아니더라도 다른 일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막노동, 육체노동, 현장노동을 그렇게 1년 동안이나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그때 사기를 당했었을 때 그 사기 당한 금으로 갚아야 될 사실 대출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장에 월마다 이자도 매번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 생활비도 써야 되고 근데 돈이 어떻게든 빨리 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근데 알바도 좋지만 일단 당장에 하루하루 일당이 높고 하루하루 해서 주마다 돈이 나오는 일을 좀 해보자 해서 제가 선택한 게 1일 알바랑 그런 이제 막노동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막노동이 1급 하루 주시는 그 보상이 다른 알바보다는 크니까 그걸 선택하셨군요. 그럼 사기 그 당시에 그 법적 대표는 그 사기 가해자분이지만 최 대표님도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뭔가 채무가 생겨서 그걸 또 변제할 책임도 있으셨던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는 이제 제 이름이 들어가질 않았으니까 법적으로 이제 그분을 뭐 소송한다든지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여서 그냥 포기를 하고 어떻게든 대출금을 갖고 이자를 내면서 나 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보자. 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네. 법적 대표는 그분이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공동 그 어떤 자본금 출연할 때 최 대표님은 대출을 받아서 자본금 출연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모양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와 동업을 하신다면 반드시 공동 대표로 하고 그 통장도 공동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네요. 네, 저는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하면 굉장히 값싸게 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간도 1년 정도밖에 손해를 안 본 거고 돈도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커졌을 때 당하는 것보다 사실 지금 배운 걸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험하신 게.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례를 잘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광고 대행사 사업 그만두시고 나름대로 막노동까지 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업을 하셨어요. 그 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업을 시작하시게 됐었던 건가요? 이제 나물투데이이자 지금은 이제 주식회사 NT로 불리는 회사인데 나물투데이요. 네,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나물을 오늘 데쳐서 오늘 보내준다. 라는 의미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선한 상태에 그냥 생야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물로 만들어서 그 만든 나물을 보내드리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조금 구분이 좀 애매한데 1차 농식품은 생나물인 개념인 거고 이제 데쳐서 무쳐서 보내주는 거는 이제 반찬이라고 보시면은 그 전입니다. 무치지는 않고 딱 데쳐서만 보내드립니다. 아. 네, 그게 왜냐면은 네네네. 나물별로 그리고 자라는 지역별로 그리고 계절별로 나물을 데치는 노하우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어려워해서 나물이 물러지거나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딱 그 단계까지만 해서 보내드리면 이제 소비자는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참기름이든 원하는 대로 무쳐 먹을 수 있게끔 간장이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고 이 사업은 제가 대표자는 아니었고요. 저는 이사로 있었고 이제 마케팅 오퍼로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공동 창업을 하신 거죠. 초기 창업은 이제 친구,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했었고 그 친구가 초창기 멤버를 모으는데 이제 저를 영입을 해줘가지고 이제 초기 멤버로 들어간 개념입니다. 그 사업은 또 상당히 지금까지도 그 나물투데이, 그 NT라고 하는 회사, 그건 여전히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굉장히 이제 뭐 백화점들도 많이 입점이 돼 있고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쪽 일은 계속 그 도와드리고 하시면서 이제 본인만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신 것이 현 사업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 나물 쪽에서는 손을 많이 이제 놓은 상태고 지금 제 사업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나물투데이 할 때 마케팅만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공동 창업자, 그러니까 창업은 뭐 친구들이 먼저 시작하셨지만 그 같은 코파운더 개념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사전 인터뷰에서 들었는데 나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네, 거기도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이 나물이라는 게 아무래도 신선식품이다 보니까는 당일날 들여와서 당일날 보내지 않으면은 계속 신선도가 떨어지고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일날 신선한 걸 보내주기 위해서 이제 새벽 한 3, 4시쯤에 일어나서 시장에 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떼어서 도착을 하게 되면은 한 5시, 6시쯤 됩니다. 그럼 그때 솥단지에 불을 켜고 그다음에 물을 달군 다음에 이제 새벽 7시부터 데치기 시작합니다. 물을 먼저 끓이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데쳐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새벽 빨리 일어나면 한 3, 4시쯤에 일어나서 한 저녁 한 10시 정도에 끝나는 그 업무를 이제 계속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멤버 두 분 다 새벽 서너 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간에 브레이크 쉬는 시간이 없이. 이제 나무를 데치고 나면은 땀이 뻘뻘 나고 정말 진이 빠집니다. 그때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씻고 잠깐 쉬고 오고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럼 사실은 그 여름철엔 정말 힘드셨겠네요. 네, 아무래도 여름에는 네, 정말 혼수 상태가 될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 고생이 잘 빛을 발해서 성공하셨다니 참 다행이고요. 현재 사업은 그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1인 미디어 방송들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뭐 아프리카 TV나 트위치 TV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프리카 TV하고 트위치 TV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1인 방송 미디어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많이 보기도 했었고 실제로 제가 방송도 해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친숙하고 또 제가 약간 덕후 기질이 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좋아하고 연예인도 좋아하고 덕질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핏이 잘 맞아가지고 이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뭔가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갑자기 스쳐 지나가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굿즈지만 이전에는 크리에이터들의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걸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크리에이터랑 제품을 연결시켜주자 했는데 두 가지 모두 조금 이제 효과가 미비해서 바뀐 게 굿즈를 그럼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좋은 성과가 나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 운영하게 됐습니다. 네. 굿즈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굿즈라고 하면은 어떤 걸 어떻게 기획해서 만드시는 건가요? 이제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양이 있을 수도 있고 색깔 혹은 캐릭터, 사진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IP라고 부르는데 이 IP를 제품들에 녹여내서 팬들이 그 제품을 이제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입고 있는 이
후드도 네네. 굿즈라고 보시면 좋은데 지금 여기는 무지인데 등에 이렇게 네네. 스마일 모양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네네. 예, 예, 네네. 그래서 스마일 모양이 있습니다. 네네. 예,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팬들이 원하는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굿즈를 만들 때는 그 해당 인플루언서, 그 크리에이터하고 협의를 해서 가령 최 대표님이 제안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 크리에이터 분이 뭔가를 또 제안할 수도 있고 협업해서 하시는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반대로 나는 이걸 만들고 싶어라고 하면 저희가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 아이템들 중에 이렇게 자켓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한 160종 정도 되는데. 그래요? 네, 몇 개만 의류도 좀, 네, 의류도 뭐 후드티뿐만이 아니라 뭐 면티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뭐 배지, 머그컵, 텀블러, 그리고 저희가 뭐 보석 십자수, 그리고 인형, 뭐 쿠션,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 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모티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음원들 이런 발매 같은 거나 메타버스 아바타 이런 식으로 콘텐츠 굿즈들도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만 접할 수 있는 그런 굿즈도 만들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최 대표님, 창업 초기와 달리 현재 이제 굿즈 이외에 다른 것들도 좀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굿즈만 제작을 해서 유통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 IP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굿즈 외에도. 네네. 그래도 저희가 NFT 유통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네. 그리고 음원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음원까지요. 네, 그래서 음원은 현재 그 멜론이나 지니 같은 플랫폼에 지금 실제로 유통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게임 개발, 그리고 이제 선물 유통 서비스, 이런 좀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NFT라고 그러면 가상자산 관련한 아이템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또 게임이라고 하면은 게임 개발을 직접 하신다는 얘기네요. 네, 회사 내부 저희 전문 인력이 게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원이라고 하면 작사, 작곡, 연주까지를 하시는 거예요? 작사랑 작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에 계신 이제 전문가를 영입을 하고 이제 노래나 이런 것들은 크리에이터가 직접 불러서 네, 가수처럼 그렇게 네. 음원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지금 종합적으로 그 아이템을 갖다 계속 늘려나가고 계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들을 섭외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딱 5명을 섭외하기 위해서 보낸 메일이 한 12,000건 이상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한 번에 12,000분한테 보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 번에 한 분한테 보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제 크리에이터도 찾고 메일도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작성해서 보내고 했는데 고작 5명밖에 계약이 안 됐었습니다. 12,000명한테 보냈는데 5분이 반응을 해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수요가 좀 없나? 과연 이게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많았는데 근데 그 5분 중에서 2분을 통해서 저희가 가능성을 보고 계속 이어왔었습니다. 그게 언제 시작하셨는지 기억나세요? 18년 3월 정도에 굿즈 사업을 좀 아이템을 본격화 생각을 하게 됐고 19년 3월에 본격적으로 첫 굿즈가 런칭이 됐었습니다. 네네. 시작한 지 1년 만에.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사업이 잘 되셔서 작년에는 투자도 유치 받으시고. 네, 맞습니다. 어느 회사였어요? 경동 인베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동 나비엔. 네. 네, 보일러.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지주 회사인 경동 인베스트한테 투자를 받았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업 초기하고 지금하고 사업 내용이 그럼 좀 바뀐 것들이 있나요? 굿즈는 똑같습니다. 굿즈는 똑같은데 저희는 그냥 이제 크리에이터의 굿즈만 제작해 준다 였었다면 지금은 정말 다양한 창작자들 IP를 가지고 있는 모든 창작자들의 굿즈를 제작해 주고 그리고 못 만드는 굿즈 없이 다 만들어 준다라는 모티브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할 때는 그냥 다 크리에이터 같은데 구분이 되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주력으로 했던 거는 1인 미디어나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에서 활동하시는 크리에이터가 좀 메인이었다면은 지금은 저희가 웹툰이나 웹소설 작가도 저희한테 들어와 있고요. 네. 게임 개발사도 저희한테 들어와 있고 e스포츠 그 구단들도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1인 크리에이터로서 온라인 활동, 영상 활동하시는 분들을 주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전 분야 또 심지어 기관이나 회사도 클라이언트로 영입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연쇄 창업을 하신 셈인데 또 몸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창업을 하려는 후배들에게 꼭 이런 건 해봐라 권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까요? 사실 정말 많기는 한데 일단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만큼 제도가 잘 돼 있는 곳이 정말 없습니다. 정말 돈도 정말 많이 지원을 해주고 보증이라든지 금융자금도 정말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혹독한 평가들을 받게 됩니다. 그 아이템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심사를 하게 되면은 그런 말부터 저는 잘 모르겠다. 그게 왜 성장하냐? 내가 잘 모르는 시장이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신념이랑 가능성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런 분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포기하는 형태로 가져가기보다는 이제 그 중에서 걸러야 될 말들은 거르고 나에게 걸음이 되는 말들은 잘 걸러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이제 창업 마인드, 기업가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어중간하게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진짜 내 많은 걸 걸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제 관심사이자 애착이 있어야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올인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네요. 사실 올인까지는 아니어도 온신경이 사실 거기에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올인을 하고 싶어서 사실 사업은 한 건 아닌데 막상 사업을 해보면은 이 아이템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이 가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게 애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전에 말씀 주신 게 우리나라 이제 정부 지원도 많고 기업으로부터 지원도 있고 재단으로부터 창업자금 지원도 있는데 그런 것들 혹독한 심사 평가가 있는데 그 심사위원들의 말씀에 너무 또 기가 죽거나 그러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어떤 좋은 조언이 있으면 그 좋은 조언은 잘 받아들이되 그러나 또 의욕을 꺾는 표현들이 있더라도 너무 기죽지 말라는 말씀. 네, 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딱 그 말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최 대표님 그 경제적인 어려움 아까 설명해 주시고 그랬는데 창업은 사실 누구나 다 창업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창업 자금을 본인이 이제 노동이나 어떻게 주변 지인으로부터 얻는 것 말고 공적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정부 지원 자금 또 어떤 기업으로부터 받는 그런 거 중에 그런 자금을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어떤 순서를 겪는 것이 좋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나라에선 정말 많이 돼 있는데 이제 연초랑 이제 중순쯤에 공고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K 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그 두 가지만 들어가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내 지원 요건에 맞는 지원 사업들을 찾아보고 내 지원 요건에 맞는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싶다 하면은 내 아이템을 먼저 글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처음 작성하면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막상 작성을 해보면은 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 내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평가가 들어가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은 2차로 발표 평가가 또 들어갑니다. 네, 프레젠테이션.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줌으로 많이 하는데 네네. 뭐 PPT나 사업계획서를 띄워놓고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발표해서 합격이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정부에서 예산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예. 그 중기벤부, 중소기업 벤처부, 창업진흥원 이런 홈페이지 또 말씀하신 K-스타트업 이렇게 검색하시면 좋은 정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다음 질문은 최 대표님 이제 사업하시면서 이렇게 지원을 정부나 뭐 기업으로부터 지원 또는 투자를 많이 받아오셨는데 좀 그 단계랄까요? 최 대표님이 경험해 보신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보시는 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면은 가장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생기면은 어떻게든 사람을 끌어올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고 돈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돈을 구하는 지원 사업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 그 창업선도대학, 네네. 지금은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러한 이제 패키지 사업
혹은 이제 주변 분들은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든지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제도전 창업 패키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자금 확보를 했고, 저도 초기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자금 확보를 하게 됐고요. 자금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네. 사무실. 공간. 네. 네, 그러면 정부의 정말 입주 지원 사업은 정말 끝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나 그 입주 지원 사업은 단순하게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전문 인프라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이제 소수의 자원들도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입주 지원도 돼서 현재는 이제 본사, 부평에 본사가 있는데 본사도 이제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라는 곳에 입주가 돼 있고, 콘텐츠 기업 지원 센터요. 네, 거기는 이제 콘텐츠가 메인인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주 사업을 콘텐츠로 하는 회사들만 지원할 수가 있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부설연구소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기업부설연구소는 송도 쪽 사무실에 또 있고, 네네. 거기도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두 군데 모두 월세가 없고요. 아, 임차료는 제로고. 네, 공과금만 냅니다. 아. 우리가 사용한 전기세 뭐 이런 것들만 사실 내기 때문에 두 군데 합쳐서 거의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공간 관련한 비용은 지금 그러니까 임차료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그 본사, 부평 네. 사무실하고 송도에 새로 설립한 연구소 공간, 그리고 또 창고는 어떻게 비용을 하고 계십니까? 창고는 저희도 이제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자체 자금으로 네네. 창고는 그래서 자체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럼 공간 3개를 쓰는데 2개는 무상으로, 하나는 유상으로.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창업 지원 자금이 꼭 그 돈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한 지원. 근데 공간도 그 공간뿐만 아니라 다른 인프라나 기타 자원 제공까지도 이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K-스타트업이나 이런 곳을 찾아보시면은 뭐 데모데이, 그러니까 투자자 앞에서 내 아이템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지원 사업들도 많고요. 그리고 내 아이템을 조금 더 고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디자인을 도와주는, 마케팅을 지원해주는, 그리고 수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정말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때로 컨설팅을 해주시기도 하고 디자인을 갖다 더 고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 뭐 충분히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만 그 좀 여쭤보면, 지금 아까 선물 유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야기는 굿즈 자체가 선물인데 선물 유통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어떤 건가요? 굿즈는 말 그대로 캐릭터 상품을 판매한다 이런 네네. 느낌이고, 선물 유통은 셀럽이나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주소지가 노출되는 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반대로 팬들도 이 크리에이터가 나한테 선물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내 주소를 이 사람한테 알려줘도 될까? 양방향 다, 양쪽 다 부담이 네,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배송을 중개해주는, 주소 노출 없이 저희가 배송을 도와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아까 유통 서비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거 상당히 신박한 아주 좋은 서비스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좋은 안전한 그런 선물 유통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대표님. 그리고 사실 창업하시는 분들 보통 혼자 이렇게 고독하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동업을 하더라도 뭐 세무나 회계 이런 거 모르는 경우가 참 많고. 근데 막상 사업을 하다 보면 또 회계, 세무 이거 신경 안 쓰면 큰일 나고. 회계나 세무는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일단 정말 가벼운 것들은 제가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든지 받아서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하는데, 사실은 대표자가 모든 걸 다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공부는 하되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주변의 파트너들한테 맡기는 게 제가 느끼기엔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 1년 동안은 모든 걸 다 제가 했었습니다. 세금 신고도 제가 하고 뭐 다 하고 했는데 그게 맡기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세무법인이라든지 그 노무법인이라든지 이런 곳에 맡기게 되면은 개인 사업자이고 매출이 만약에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 월에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맡길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걸 맡기고 그 남는 시간에 이 사업을 더 꾸리는 데 집중하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면, 가령 그 뭐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지면 아예 전업으로 풀타임으로 회계 담당자 혹은 뭐 인사 담당자 이렇게 둘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조직은 회계하고 인사 총무를 한 사람한테 맡기고 그렇게 풀타임을 두거나, 그것도 초기에는 힘드니까 그런 경우에는 세무법인 혹은 세무사 사무소 혹은 노무법인 이런 곳에다 업무를
나눠서 맡기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한 명이 전담해서 맡겨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쳐도 사실 200만 원 이상을 큰 줘야 돈이죠. 됩니다. 네, 근데 네. 노무사랑 세무사 사무소에다 맡기면은 각각 10만 원씩이라고 해도 월에 20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이득이고, 그리고 내가 직접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2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주고 맡기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네, 좋다. 맞습니다. 네. 대표자는 사업에 집중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고 그 있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가령 그렇게 그 뭐 매출 그리고 또 어딘가 이제 또 매입해서 매출과 매입 또 그 직원들 급여 주고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엑셀 작업까지만 해서 그런 전문가한테 넘기면 그 나머지는 그분들이 다 해주신다 이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세금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자동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내가 현금으로 쓰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이제 따로 뭐 보내드릴 필요도 없고요. 노무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직원이 있다 그러면 야근을 얼마나 했는지 뭐 이러한 내용들만 좀 체크해서 그냥 보내드리면은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네네. 그 혹시라도 창업 초기부터 너무 회계 담당자, 뭐 인사 담당자, 총무 담당자 이런 식으로 두는 거 그렇게 쓸 필요 없이 전문가 도움을 저렴하게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의사항 창업하려는 후배들에게 이런 거 꼭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 주실 게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라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피보팅이라는 명목 하에 아이템을 바꾸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평가 자리에 가서 심사위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이템을 바꾸는 사람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가고자 하는 신념이나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초심을 잘 지켜야 되고, 또 내 아이템에 얼마나 내가 열의를 가졌고 가능성을 받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초심을 잡는 거, 사실 저도 많이 휘둘리거든요. 그러면 직원이라든지 주변에 친한 대표님들이 많이 얘기해줘서 잡게 되는데 그 초심을 계속 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좀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 더 있어야겠는데, 이렇게 초심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 뭐 지금 뭐 주변 분들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스스로 좀 마음을 다잡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제 스스로 초심이랑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힘든데 그것들은 이제 주변에서 사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그러한 좋은 파트너나 이제 동반자가 있어야지 알 수 있고, 제가 초심이 좀 달라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정말 아주 가끔이지만 제가 처음으로 썼던 사업 계획서를 들여다봅니다. 좋은 방법. 네, 그러면 내가 이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했나를 조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예정에는 없었던 건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어떤 루틴으로 어떤 그런 의식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냥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하루를 마감할 때 뭘 하신다 이런 게 있나요? 사실 그런 게 뭔가 이렇게 제가 체크하고 하는 루틴은 아니기는 한데, 아침에 한 30분 정도 일어나면은 뭐 앉아서 그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는 오늘 그리고 혹은 이번 주에 있었던 그 기업의 그 숫자들을 좀 보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결국엔 사업인 것 같아요. 결국에 그것도 뭔가 이렇게 루틴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이제 사업을 위해서 좀 체크하는 그러한 좀 습관들이 좀 많이 몸에 밴 것 같습니다. 네. 루틴을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날 당일에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또 퇴근하시기 전에 그 업무 관련해서 그 숫자들을 한 번 더 체크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네, 근데 정말 간단하게 뭐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그 침대에서 앉은 그 자세로 이렇게 30분 정도 생각을 하고요. 명상하듯이 한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몸의 피로나 정신의 피로도 풀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는 직원들이 이제 다 보내고 이제 앉아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엑셀들을 좀 보다가 이렇게 퇴근합니다. 네. 예, 좋은 팁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